우리가 이제 6번째 시간이고, 오늘 이제 첫 번째 다룰 거는 미술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454단어, 단어 수는 좀 그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렘브란트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attribute이라든가 ascribe라는 표현은 여러 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이라든가 어떤 작품이 누구의 것이라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attribute이나 ascribe는 보통 to라는 전치사하고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들어오시고 여기 many attributions of paintings to the 17th century Dutch artist Rembrandt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렘브란트가 17세기의 이제 네덜란드의 화가인데 네덜란드 화가인 이 렘브란트가 그렸다고 알려져 있는 그 많은 그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many attributions of paintings to 이렇게 얘기해서 많은 그림들이 이게 렘브란트가 그렸다고 하는 그 그림들. 근데 이런 그림들이 실제로는 그게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최근에 이제 그런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렘브란트의 그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The Contested Paintings는 뭐겠어요? 거기 한번 마이크 들고 정가희 씨 한번 해보면 The Contested Paintings는 렘브란트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 요번에 이제 새로 발견된 것 이런 것들이 마이너 웍스가 아니다 이 말은 사소한 작품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컨테스트 한다는 건 퀘스천을 제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the contested paintings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가짜라고 알려져 있는 그 그림들이란 말이에요. contested. 나중에 보면 disputed paintings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contested paintings 이렇게 하면 앞에서 렘브란트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minor works 이렇게 얘기해서 사소한 작품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급이나 이런 게 아니고 A급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minor works 이래서 그건 없어도 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ose removal from the Rembrandt corpus 이게 이제 뒤에 그 whose로 시작되는 관계대명사절에서 주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럼 whose의 선행사는 뭐였어요? minor works였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The removal of minor works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 removal of minor works 이렇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뒤에 부분에 관계대명사 절로 만들면 the removal of minor those minor works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겠죠. 응?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뒤에 이렇게 관계대명사 절을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아까 사소한 작품 그것 좀 없다고 해서 those minor works 그 다음에 이제 from the Rembrandt corpus 이 말이죠. from the Rembrandt corpus 이렇게 그러니까 렘브란트의 전체 작품들 corpus라는 거는 우리가 언어학을 연구할 때도 언어의 말뭉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 전체 셰익스피어가 쓴 시 전체 이런 것들이 다 corpus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the Rembrandt corpus 이 말은 렘브란트가 그렸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작품들에서 이거는 사소한 거니까 빼버린다고 해서 빼버렸을 때 leave it relatively unaffected. 이 말은 결국 뭐예요? leave it 이렇게 했을 때 it은 the Rembrandt corpus죠. 응? the Rembrandt corpus가 비교적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작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렘브란트 작품이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개쯤은 워낙 B급이나 C급이라서 그거 빼버려도 렘브란트한테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작품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아이디어를 빨리 잡아야 됩니다. 응? 여기서 보면 그래서 the contested paintings are not minor works 이렇게 있고 whose removal 이렇게 얘기하면 the removal of those minor works from the Rembrandt corpus 이렇게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것 좀 빼버린다고 렘브란트가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그거 빼버리면 굉장히 영향을 받는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들으시고 그래서 뒤에 뭐라 했어요? They are at its very center. 그러니까 it은 계속
The Rembrandt Corpus란 말이에요. 렘브란트의 작품들. 그러니까 렘브란트 작품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뉘앙스를 빨리 잘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고, 그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문장에서 이렇게 두 개 문장에서 보면은 렘브란트의 작품이라고 그동안 알려져 있던 작품들이 사실은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 일부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 그 이야기고, 이런 작품들이 그냥 뭐 하찮은 작품들이라서 그거 빼도 되는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여기서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베틀라나 엘퍼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실을 요번에 주장을 한 사람인데, 최근의 책에서 이 여자는 뭘 이제 활용을 했다 그랬어요? These cases of disputed attribution as a point of departure for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disputed attribution이 렘브란트의 작품이 아니라는 주장이죠. disputed attribution. 응? 아까 attribute 한다는 건 뭐예요? 렘브란트 작품일 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그게 반론이 제기가 된 거예요. disputed attribution. 그러니까 these cases of disputed attribution 이 말은 앞에 나온 게 뭐였어요? 렘브란트의 작품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온 작품들. 그래서 these cases of disputed attribution 이래서 use ASB 그래서 그걸 뭐로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A point of departure for. A point of departure for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이런 것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A point of departure for.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her provocative discussion of 이렇게 해서 우리가 provocative, provoke 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도발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생각을 뒤집는 그런 논의를 이제 한다는 거예요. 주장을 펼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the radical distinctiveness of Rembrandt's approach to painting 이렇게 얘기해서 렘브란트가 그림을 대할 때 태도가 그 전에 화가들과는 판이하게 달랐다라는 거예요. The radical distinctiveness 이렇게 얘기하면 radical 하다는 건 워낙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 출발점으로 삼은 게 렘브란트 그림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하고 좀 다를 수 있다. 응? 이 점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엘퍼스의 주장은 뭐였어요? 엘퍼스 argues that.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해보시면, 엘퍼스 argued that Rembrandt exercised an unprecedentedly firm control over his art.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퍼스가 주장하기를 렘브란트가 그의 작품에 대해 전례 없이 그럴 전례 없을 정도로 아주 유래를 단호한 찾아보기 없을 통제를- 정도로 아주 자기가 확고하게 장악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firm control 이 말은.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미술 이야기 나면서 최근에 조영남 사건도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림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붙이를 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화가가. 그러니까 화가 일단 어느 정도 틀을 잡고 그 밑에 문화생들이나 만화가들처럼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만화가들이 예를 들어서 허영만이라는 만화가가 있으면은 문화생들 20명 데리고 이렇게 작업을 할 때 그 사람들은 허영만의 스타일대로만 움직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렘브란트는. 그러니까 자기가 딱 어떤 그림을 딱 보면 저건 렘브란트야 브랜드 이미지가 확 떠오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펌 컨트롤은 그거예요. 펌 컨트롤. 그러니까 품질 관리를 확실히 한 거예요. 공산품이라고 치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컨트롤 오버 다음에 his art가 하나 나오고 his students는 문화생들이죠. 이 스튜던트들이 어시스턴트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영남 사건에서도 이제 자기가 직접 그렸다는 사람이 결국은 스튜던트인 거죠. 어시스턴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는 별개의 문제고 어쨌든 그 다음에 the distribution of his works 이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네 작품을 유통시키는 과정, 자기 작품을 유통시키는 과정이니까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그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한 거예요. 철저하게 세 가지죠. 하나는 자기의 미술 자체, 그 다음에 그 문화생들, 실제로 그림을 그렸던 문화생들, 그 다음에 작품의 유통 과정,
그전에는 예전에는 화가들은 음악가들도 마찬가지지만 페이트런이라 그래서 후원자가 있으면은 후원자한테 이제 돈 받고는 보통 귀족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 받고 자기는 창작 활동하고 이랬는데 렘브란트는 자기가 사업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의 귀재.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예술가로서의 면모도 있었지만 사업가로서의 면모가 상당히 강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Despite Gary Schwartz's brilliant documentation of Rembrandt's complicated relations with the wide circle of patrons.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게리 슈왈츠라는 사람은 그 전에 렘브란트의 이런 점에 대해서 아주 잘 그 설득력 있게 뭐 설명들을 했지만 엘퍼스는 이런 견해였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견해가 좀 다른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리 슈왈츠 brilliant documentation of 이렇게 했는데 다큐멘트를 동사로 하면 표현 문서나 이런 것으로 증명을 하면서 잘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rilliant documentation of 이 말은 아주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Rembrandt's 그다음 뭐예요? Complicated relations with the wide circle of patrons. wide circle of 이 말은 수많은 이제 후원자들이 있었죠. 후원자들의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이 후원자들과 상당히 복잡한 관계였다. complicated 이 말은 뭔가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는 점을 그 게리 슈왈츠의 책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 설명에도 불구하고 엘퍼스의 주장은 뭐냐면 Rembrandt refused to submit to the prevailing patronage system 이렇게 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는 prevailing patronage system 말은 그 당시 일반적인 게 바로 이 후원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자기는 거기에 굴복하는 걸 거부했다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는 무조건 그대로 따르진 않겠다라고 했던 거죠. 응?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른 화가들은 후원자가 돈 많이 주면은 좀 넉넉하게 돈 조금 주면은 좀 궁핍하게 응? 이러면서 그냥 자기는 그림 활동을 했던 거지 자기가 돈을 갖다 몇 배로 뻥튀기는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렘브란트는 그걸 거부한 거죠. 응? 그래서 렘브란트는 이제 어떤 걸 선호했다 그래서 he preferred to sell his works on the open market. 응?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오픈 마켓에서 이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랑 같은 데 걸어놓고 살 사람들이 자기가 가격 매겨놓고 살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거래하려고 이제 했고 그걸 선호했고 그 다음에 play the entrepreneur 이게 이제 기업가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play the entrepreneur. play라는 거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play the entrepreneur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예문을 잠깐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뭐랬어요? My wife never disciplines the children. She gets to play the good guy while I have to play the bad guy.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애들을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애들한테 점수 따는 일만 하고 나만 악역을 맡도록 하고. 보통 이제 아빠들이 이제 점수 따는 역할, 엄마들이 악역을 맡는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she gets to play the good guy while I have to play the bad guy. 그러니까 play the bad guy 말은 악역을 도맡아서 한다. play the good guy 하면 점수 딸 일만 한다. play the good guy. 그 다음에 또 뭐요? I survived the terrible tragedy, but I don't want to play the victim. 이 말은 자기가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무슨 그 피해자 코스프레 같은 건 안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요새 우리가 이야기하는 play the victim. 그래서 자기는 뭐 그러고 싶지는 않다. I don't wanna act like a victim.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가 여기서 플레이하고 이렇게 보면 play god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play god.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마치 하느님인 척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play god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무슨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보면 Doctors are forced to play God on a daily basis.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의사들이 매일매일 마치 절대자인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사람들의 생명을 자기가 좌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 존재라는 그러니까 play God. 그 다음에 human cloning is further evidence that people wanna play God.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의 복제 실험을 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가 마치 신의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듯한 그런 것을 입증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이 뭐랄까 뭐 장난을 치는 위험한 생각, 위험한 발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플레이 갓이죠. 그러니까 아까 정관사를 쓸 때도 있고 갓은 쓰지는 않아요. 플레이 더 갓보다는 플레이 갓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play the entrepreneur 이 말은 자기가 사업가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여기 뒤에서 보면 at a time when Dutch artists were organizing into professional brotherhoods and academies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그때는 네덜란드의 화가들은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 보면 길드라는 조직이 있죠. 그래서 상인들이라든가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그 노조 같은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길드를 이야기하는 건데, 프로페셔널 브라더후드라는 게 일종의 길드를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로페셔널이라는 건 뭐예요? 그 전업 화가들이니까 프로페셔널한 거고, 자기네들이 브라더후드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결사체를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카데미 말은 이제 요새로 치면 뭐 미술학원이라든가 이런 거죠. 어카데미. 교육기관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의 화가들이 잘못하다가는 혼자서 이렇게 우리가 작품 활동을 하면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보자. 그래서 똘똘 뭉쳐서 우리가 노조도 하나 만들고, 말하자면, 길드 조직도 만들고, 우리가 미술학원도 한번 경영해보자. 이런 식으로 어카데미를 만들어보자 그랬을 때, 그때도 렘브란트는 자기는 안 들어가겠다 그랬던 거죠. 스탠드 어파트. 따로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 혼자 혼자 솔로로 활동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도 뭐요? Elpers Portrait of Rembrandt shows 이렇게 얘기해서 Elpers Portrait of Rembrandt 이 말은 엘퍼스가 렘브란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 portrait. 그죠? portrait은 뭐예요? 그 explanation이죠. 다른 경우에 우리가 초상하지만 portrait은 설명도 portrait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잠깐 보시면 그 portrait 이렇게 portrait detailed description이에요. detailed description 한번 읽어보시면 The book presents a portrait of life in a small town. 그 책에는 조그만 작은 동네에서 어떤 우리가 소소한 삶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영화도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포트레이트인데 엘퍼스가 책에서 렘브란트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virtually every aspect of his art, virtually every aspect of his art 이 말은 뭐예요? 렘브란트의 작품의 거의 모든 면이 pervaded by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배어 있어요. economic motives는 뭐예요? 돈 벌겠다는 욕심. 그죠? economic motives인 말은 경제적 동기라는 거예요. 경제적 동기라는 거 결국은 뭐예요? 나는 이거 그림 가지고 그냥 배고픈 화가 되고 싶진 않다. 이런 생각이 곳곳에 다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ervade 이렇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느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지만 여러 완전히 배어 있다. 우리가 스며들어 있다. pervade. 자, 예문 읽어보세요. 뭐랬죠? A feeling of great sadness pervades the film. 그러니까 영화 전체 분위기가 상당히 좀 뭐라는 거 애잔하다는 거죠. 영화 전체 분위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애잔하고 애처롭고 슬픈 분위기가 영화 곳곳에 배어 있다. 그러니까 퍼베이드는 한 군데가 아니라 2시간이면 2시간 내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shows virtually every aspect of his art pervaded by economic motives. 이렇게 해서 렘브란트는 일단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화가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권혁태 씨 한번 읽어봤네? 어제 내가 메시지를 보내지 못해가지고 미리 읽어보라고 한번. Indeed, so complete was Rembrandt's involvement with the market that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도치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주어는 뭐예요? Rembrandt's involvement with the market was so complete that 이렇게 얘기해서 so t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렘브란트가 시장에 그 뭐 involvement라는 거는 결국은 뭐야? 시장에 굉장히 뭐 개입한다든가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컴플리트 했다는 건 워낙 적극적이었고 시장과의 거래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챙겼기 때문에 he even presented himself as 그 자신을 그는 이제 그 자신을 아예 브랜드처럼 이제 그렇죠. 표현을 앤디 워홀 같은 느낌이 팝 아티스트였던 앤디 워홀처럼 자기 자신을 커마더티. 우리가 요즘 가수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이 브랜드죠. 그러니까 브랜드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브란트 그러면은 일종의 브랜드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애플 뭐 이런 브랜드가 된 거죠. 자기는 그렇게. 그러면서 viewing his studio's products as extensions of himself 이 말은 그의 그 미술 작품들을 이제 그의 브랜드 상품처럼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화실에서 나온 작품은 그 자체가 자기 브랜드라고 생각했던 extensions of himself 이 말은 자기 자신이 거기에 확장된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viewing his studio's products as extensions of himself 이랬고 그 다음에 sent out into 이거는 이제 과거분사 형태로 뒤에다 만들어서 그 sent out into the world 이 말은 시장에 이제 결국은 팔게 되는 거죠.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보내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품 하나하나를 그냥 나는 미술 활동을 했다. 단순히 그림을 그렸다는 예술 혼을 담았다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하나의 브랜드화해서 그것을 팔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이제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엘퍼스라는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주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엘퍼스의 주장은 보면 Rembrandt's enterprise. enterprise는 어떤 지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enterprise. 그래서 enterprise라는 표현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참신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은 거. 그래서 enterprise라고 해요. 그래서 the ability to think of new ideas and make them succeed.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쓸 때 보통 enterprise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Carlson showed extraordinary enterprise for such an inexperienced manager. 이렇게 여기서 for는 뭐뭐 치고는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such an inexperienced manager 이 말은 칼슨이라는 사람이 참 경험이 부족한 경험이 없는 관리자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잘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for.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t was very expensive for toy. 이런 뭐야? 장난감 치고는 굉장히 비쌌다 이 말이에요. for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for는 이때는 despite 이런 이야기입니다. although의 의미.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uch an inexperienced manager 이 말은 경험이 없는 매니저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점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문에서도 이제 우리가 for가 나온 김에 좀 알아봤지만 그래서 Rembrandt's enterprise is found not just in 이러니까 not just in but in 이렇게 but also in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렘브란트의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렘브란트 고유의 그 능력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게 그림에서뿐만 아니라 not just in his paintings. 그다음 뭐야? His refusal to limit his enterprise to those painting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어떤 점이냐면 아까 렘브란트는 뭐야? 자기의 능력을 어디에만 국한시키는 것을 거부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those paintings he actually painted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실제로 그린 그림. 조영남 사건을 보면 조영남이 처음부터 다 그린 그림에만 자기의 그 어떤 자기가 그린 그림만 그 자기의 브랜드화 하는데 그걸 이제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he marketed Rembrandt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마케팅을 했다는 거예요. 렘브란트라는 이름 자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그 단순히 그림을 잘 그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가적 면모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로 그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보면 although there may be some truth in the view that Rembrandt was an entrepreneur who made some aesthetic decisions on the basis of what he knew the market wanted.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엘퍼스의 주장이야. 여기서 the view부터 요거는 엘퍼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엘퍼스의 주장이 맞기는 맞지만 어느 정도 맞기는 맞지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엘퍼스의 주장을 좀 비판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although there may be some truth in 이 말은 여기에 조금 진실이 있다 이 말은 이 말이 어느 정도는 맞지만 일리가 있지만 이런 이야기고 the view that 이래서 엘퍼스의 생각은 뭐야? Rembrandt was an entrepreneur. 기본적으로 렘브란트는 사업가였고 who made some aesthetic decisions. aesthetic decisions라는 거는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겠죠. 응? 완성도를 얼만큼 할 거냐. 뭐 아니면 색깔을 어떻게 칠할 거냐. 이런 건 다 aesthetic decision이에요. 이건 화가로서 그림 활동의 결정이에요. 근데 그게 바탕이 뭐가 됐다는 거야? What he knew the market wanted. What he knew the market wanted의 말은 뭐예요? 자기가 볼 때 시장에서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 응? What he knew the market wanted. He knew는 뭐예요? 이거는 삽입이 된 거고, 이걸 빼버리면 what the market wanted. 시장이 원했던 것. 이러지만, 시장이 원하는 것이라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 자기가 감각으로 알고 있었던 것. What he believed 이러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실은, 렘브란트는, 지금 요때 그 그림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요걸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가적인 감각이죠. 응?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사업가적인 면모를 가졌다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뭐랬어요? Emphasis on economic factors, sacrifices, discussions of the aesthetic qualities that make Rembrandt's work uniqu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을 한번 해볼까요? 번역되시고는. Emphasis on economic factors, sacrifices. 그러니까 엘퍼스가 그 렘브란트의 그 사업가적 면모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돈을 동기로 해서 이제 미술을 생각한 게 그 이제 렘브란트의 작업이 가졌던 미적인 이제 가치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안 하게 됐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경제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화가로서의 측면은 소홀히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sacrifice 한다는 건 뭐예요? Elpers emphasis on economic factors 이 말은 아까 엘퍼스라는 전문가는 이 렘브란트가 돈 벌려고 했다라는데 너무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 sacrifices 뒤에 게 희생이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뒤에 거는 뭐예요? 우리가 요약해서 보면 discussions of the aesthetic qualities that make Rembrandt's work unique. 이 말은 렘브란트의 작품이 좀 유니크하게 다른 화가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림상의 특징, aesthetic qualities. 근데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디스커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디스커션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엘퍼스도 한계가 있는 거죠. 엘퍼스는 새로운 생각을 우리한테 준 건 사실이지만 엘퍼스가 렘브란트가 돈 버는 데 관심이 많았다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 렘브란트 자신의 화가로서의 어떤 특징이나 독특한 점은 별로 이야기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좀 한계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주어가 emphasis on economic factors, sacrifices 이러면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뒤에 게 소홀히 된다. 이런 훨씬 구조가. 응? 그러니까 emphasis 이 말은 엘퍼스가 apostrophe s는 형태로는 소유격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주격이란 말이에요. 엘퍼스가 emphasis는 명사지만 의미상으로는 동사죠. emphasize. 그 다음에 on은 목적어를 나타내는 거죠. economic factor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엘퍼스의 주장은 뭐였어요? Rembrandt deliberately left his work unfinished. 이렇게 얘기해서 렘브란트가 어떨 때는 일부러 자기 작품을 100% 안 그리고 한 70% 정도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미완성으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So as to, in order to, 뭘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Get more money, 돈을 더 벌려고. For their revision and completion, 이렇게 얘기해서 왜냐면은 이제 어디에서 의뢰를 했는데 100%도 안 하고 한 70%만 딱 그려서 줘요. 그러면 이거 조금 뭔가 빠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럼 돈 한 50% 더 주면 내가 나머지 다 채워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사업가적으로 일부러 그랬다고 보는 거죠. 응? 여기서 보면 동양화는 여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양화는 빈 거를 그냥 놔두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좀 일부러 조금 색깔을 좀 연하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he implies that 이래서 엘퍼스가 이제 사실은 이럴 것이다라고 암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imply 한다는 건 근거는 없는 거죠. 응? She implies that. 그래서 Rembrandt actually wished the Council of Amsterdam. 그러니까 이제 암스테르담 이제 시의회에서 뭔가 의뢰를 했어요. To refuse the great Claudius Civilis. 이렇게 얘기해서 그 위대한 작품이 Claudius Civilis. 이렇게 Claudius Civilis라는 작품을 이제 의뢰를 했는데 자기가 그려줬는데 사실은 퇴짜를 놓기를 바랬다는 거죠. 여기서 이미지를 보면 뭐 이 작품인데 이게 조금 이렇게 완성도가 렘브란트의 평상시 그림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랍니다. 요거하고 평상시에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렘브란트 이렇게 얘기해서 평상시에 이제 그림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색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정교하고 뭐 이런 모습인데 이거는 좀 아무래도 약간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라 했냐면 그래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차라리 퇴짜를 놓길 바랬다. 그렇게 이제 암시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근데 which they had commissioned for their new town hall. 이래서 이제 암스테르담 시의회에서 시청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시청 건물에 나중에 이제 쓸 수 있도록 이제 그 커미션 한다는 건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렘브란트한테 부탁을 했던 건데 그걸 이제 거부하기를 바랬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라이 한다는 건 아까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엘퍼스의 주장은 이건 확실하게 주장을 하는데 he must have calculated that he would be able to get more money by retouching the painting. 이래서 조금 거기다 붓칠을 더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거다. 아마 분명히 그렇게 계산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엘퍼스는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certainly the picture is painted with very broad strokes.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붓칠이 좀 약간 거칠은 건 사실이야. 응? 하지만 there is no evidence that. 그래서 증거는 없다 그랬어요. It was deliberately left unfinished. 일부러 그렇게 미완의 작품으로 놔뒀는지 증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the fact is that the look of a work like Claudius Civilis must also be understood as the consequence of Rembrandt's powerful and profound meditations on painting itself. 이렇게. 그러니까 the fact is that 이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렇다. 이 말. The fact is that 이랬고 그 다음에 the look of a work like Claudius Civilis. 이래서 여기서 look은 이제 눈에 보이는 그 느낌이죠. the look. look을 명사로 쓸 때인데 여기서 look을 명사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잠깐 보면 the emotions and feelings that can be seen a person's face or eyes. 이거는 표정이고요. 그 다음에 a quality or characteristic that you can see when you look at something. 뭔가를 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특징.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뭐라 했어요? 여기서도 뭐 그림 이야기가 나오는데 The painting has an old-fashioned look to it. 이 말은 그 그림은 느낌이 약간 고풍스러운 느낌. An old-fashioned look.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The building had the look of a fortress. 이렇게 얘기하면 그 건물은 어떤 느낌이었다는 모양이 마치 성체와 같은 느낌이었다. 응? 이렇게. A fabric that has the look of leather. 이 말은 마치 가죽 느낌이 나는 천. 응? 모양이 가죽 느낌이 난다. 그 다음에 Judging from the look of those clouds, we are going to get some rain. 이래서 구름 모양을 좀 보니까 비가 올 것 같다. 먹구름이 좀 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서도 뭐 The restaurant doesn't look very appealing, but looks can be deceiving. 이렇게 얘기해서 그 음식점이 뭐요? 조금 이렇게 겉은 좀 수수하고 뭐 이렇게 보이는데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우리가 얼마든지 현혹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는 우리가 뭐 그 다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look은 이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뭐라 했어요? The look of a work like Claudius Sibylus 이렇게 얘기해서 아까 Claudius Sibyllus와 같은 작품 이런 작품에서 주는 느낌은 must also be understood as the consequence of Rembrandt's powerful and profound meditations on painting itself.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된다는. 응? 그러니까 painting itself 그러니까 아까 엘퍼스의 주장은 그림을 그릴 때 렘브란트는 일단 돈이 동기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데 그게 아니고 그림 자체. 그러니까 엘퍼스의 예술가적인 관점에서 그림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메디테이션. 근데 powerful and profound meditation이라서 상당히 깊이 생각했던 그 결과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의 화풍이 약간 바뀌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 돈 때문에 일부러 그러면은 좀 나중에 덧칠할 걸 대비해서 여백을 남겨두고 뭐 붓을 이렇게 세밀하게 안 그리고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거기 한번 이준 씨 마이크 한번 받아보시고 Elpis makes no mention of the pictorial dialectic 이런데 우리가 dialectic은 변증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변증법이라는 건 정반합 이렇게 얘기해서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반대 의견하고 두 개를 다 잘 고루고루 이해해서 그 다음에 올바른 결론에 도달한다는 게 dialectic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을 한번 보면 a method used in philosophy 그래서 철학의 한 방법인데 진실을 발견하려는 철학의 방법이다 이랬고 방법은 뭐야? Considering ideas together with opposite ideas.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을 같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응?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pictorial dialectic은 뭐겠어요? 응? 더 pictorial dialectic. 회화적인 변증법?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뭐야? 우리가 쉬운 말로 설명하면 할렘 대학에서 배웠던 거랑 자기가 태어난 라이든 지방에서 했던 걸 합쳐가지고 그렇죠. 자신만의 그걸로 만든 독특한 스타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림의 화풍에서의 일종의 변증법. 말하자면 그림 화풍, 픽토리얼 다이얼렉틱 그래서 자기 그림의 그 어떤 스타일을 좀 이렇게 퓨전으로 만들었다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Elpis makes no mention of the pictorial dialectic 이렇게 얘기해서 엘퍼스라는 이 사람은 렘브란트가 이 화풍에 있어서 어떤 변증법적인 이 통합을 이뤘다는 것, 퓨전 스타일을 완성했다는 것을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만 makes no mention of. 그 다음에 근데 이 변증법이 뭐예요? That can be discerned between 이렇게 discern은 이제 구분한다는 거죠. That can be discerned between 그 다음에 the lessons Rembrandt observed from the Harlem School of Paintings 이렇게 얘기해서 스쿨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학파 이렇게 그러니까 인상파 이런 그 파라는 게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할렘의 그 화풍 여기에서 자기가 흡수한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것들 lessons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은 영향하고 the styles of his native Leiden 이래서 자기가 태어났던 레이든이라는 지역의 그림의 화풍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는 that can be discerned. 그러니까 그 스타일 자체가 양쪽에 영향을 받았지만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낸 거죠.
자, 여기서 discern이라는 동사 여기 잠깐 보면 come to know, recognize, understand 이렇게 해서 distinguish의 의미. 그래서 we could just discern the ship through the fog. 이거는 이제 알아본다는 거죠. 어렴풋하게 알아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차이를 느낀다는 거. 한번 읽어보면 the reasons behind this sudden change are difficult to discern.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급격한 변화, 갑작스러운 변화의 그 이유는 확실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discern. 응? 그러니까 recognize나 understand 이렇게 identify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응.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자, 그 다음에 뭐야? The trouble is that 문제점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시면. 문제점은 렘브란트의 이런 예술가적 사업가인 면모가 그가 직접 그렸던 그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과 아닌 반면에 또 아닌 반면에 이런 판매 관행에만 해도 국한시킬 수는 없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은 렘브란트의 어떤 예술적인 재능을 오로지 그 그림에서만 찾는 것도 너무 좁은 시각이고 또 그렇다고 엘퍼스처럼 너무 돈 버는 데서만 찾아도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냐면 reduce 한다는 건 우리가 양이나 이런 것을 숫자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좁게 해석하는 것도 reduce예요. 응? reduce는 뭐냐면 to describe something in a way that includes only some of the facts and details.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설명할 때 그냥 한 2개로만 확 줄여서 하는 게 reduce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너무 좁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You are reducing religion to a list of do's and don'ts.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단순화한다라는 거죠. 어? 종교 문제를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 이런 것만 모아놓은 것으로 단순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종교는 그게 아닌데. 종교는 삶의 본질인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마라.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불우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그냥 어떤 그런 단순 논리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거로 네가 종교를 단순화한다는 거예요. 그게 reducing 하는 거예요. reducing. 그러니까 reducible은 또 마찬가지죠. 형용사로 만들었을 뿐이죠. 어? reducible. reduction이라고 명사로 만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의미는 똑같아요. reducible 여기서 reducible reduction으로 한번 reducible로 예문을 보면 the theories are not reducible to easy interpretation. 이러면 그 이론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무조건 축약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든가 reduction 여기서는 명사보다는 그 정도 맥밀런 여기서 뭐 예문이 지금 없어서 그렇고 아까 참 맥밀런이 나왔고 케임브리지 딕셔너리에서 reducible. 캠브리지 딕셔너리 여기서는 따로 없네. reducible을 딴 문장을 우리가 좀 보면 reducible free dictionary. reducible 여기서도 reducible 예문이 reduction 이것도 뭐 그 예문은 아니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the trouble is that while Rembrandt's artistic enterprise artistic enterprise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enterprise는 ability라 그랬죠. 그러니까 artistic ability
렘브란트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능력이 may not be reducible to the works he himself painted. 그래서 자기가 그린 그 작품에만 우리가 국한시킬 수 없는 것처럼 없는 반면에 또 it is not reducible to marketing practices. marketing practices 이 말은 당시 이제 마케팅을 했던 여러 그 렘브란트의 관행 이것으로만 국한시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 쪽으로만 이야기해서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도 뭐 여기 한번 우리가 요약을 한 걸 그 패러프레이즈를 한 걸 보면 the problem is that the trouble is that 이렇게 얘기했고 아까 while로 썼지만 although로 쓸 수도 있어요. although Rembrandt's artistic ability may not be confined to the paintings created by himself 약간 말을 바꿔줬어요. 여기서 may not be confined to 우리가 may be limited to confined to 이거는 reducible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may not be confined to the paintings created by himself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린 작품에만 국한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it is not narrowly limited to 이렇게 해서 marketing reality 혹은 marketing practices 거기에만 또 국한시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요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 누구는 이렇게 주장했고 누구는 이렇게 주장했고 그걸 이제 여기서는 양쪽을 다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객관식 문제에서 보면 which one of the following best summarizes the main conclusion of the author of the passage. 아까 이제 주 결론에 대해서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A번은 뭐라 했어요? Rembrandt differs from other artists of his time. 그래서 자기가 살았던 시대 다른 화가들하고 달랐는데 both in his aesthetic techniques and in his desire to meet the demands of the marketplace.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그 그림을 그리는 기법 면에서나 그 다음에 시장에서 원하는 것을 자기가 맞춰서 그리겠다라는 그런 생각 면에서 둘 다 다른 화가들하고 좀 달랐다. 응?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메인인지 그거는 좀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the artistic quality of Rembrandt's work, 렘브란트 작품의 이런 예술적 특징들은 cannot be understood without. 이 말은 이해하려면 without 다음에 그걸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consideration of how economic motives pervaded decisions he made about his art. 이렇게 얘기해서 경제적 동기가 모든 면에 깔려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만 작품의 미적 부분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논리 관계가 좀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야 미적 특징을 알 수 있다라는 논리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단지 이제 돈 벌려는 동기는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C번은 뭐라 했어요? Rembrandt was one of the first artists. 화가 중에선 처음으로 developed the notion of a work of art as a commodity that could be sold in an open marketplace. 그래서 그림을 일종의 상품처럼 해서 팔 수 있다고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데 그거는 여기서는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C번은 절대 아니고. 그 다음에 D번은 Rembrandt's artistic achievement cannot be understood solely in terms of decisions he made on the basis of what would sell in the marketplace. 이래서 렘브란트가 화가로서 거둔 업적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 시장에서 어떤 상품이 팔릴 것인지, 말하자면 어떤 그림이 팔릴 것인지 거기에 의존해서만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응? 이 글 쓴 사람의 논리는 바로 이거죠. D번. 응? 그래서 A번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까 이 사람 뭐라 했어요? 엘퍼스라는 주장이 주로 경제적 동기에 초점 맞췄는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엘퍼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답은 D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번하고 헷갈리기가 쉽다 그랬어요. A번도 맞는 말 같아 보인다고. 응?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Rembrandt was an entrepreneur whose artistic enterprise was not limited to the paintings he actually painted himself. 이렇게 해서 안터프로누어였다고 그걸 반박하는 거였죠.
안터프로너였다는 자체를 반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렘브란트 was an entrepreneur 이 말은 이건 엘퍼스의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퍼스의 주장을 아까 반박하는 거니까 D번이 논리적으로 가장 정확한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건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은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자, 거기 두 번째, 거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마르셀 프로스트라는 그 작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Remembrance of Things Past. 이거는 이제 영어로 번역된 게 이제 In Search of Lost Time이라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또 나중에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것처럼, 마르셀 프로스트의 작품인데, 이제 Remembrance of Things Past 여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In Search of Lost Time 이게 이제 나중에 영어 제목은 두 가지인데 요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제 그 좀 바꿔서 In Search of Lost Time 이런 식으로 바꿔줬어요. In Search of Lost Time 그래서 이제 그 작품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하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many literary detectives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나 비평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Many literary detectives have pored over. pour over 이 말은 examine 이 말이. 그러니까 뭔가 꼼꼼하게 그 연구하고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a great puzzle 이렇게 해서 그 아주 이제 난해한 문제를 꼼꼼히 따져봤다 이랬고 그 난해한 문제라는 게 바로 뭐였어요? Concerning the writer Marcel Proust 이렇게 해서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작가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수수께끼로 여겨졌던 것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연구를 해왔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What happened in 1909 그래서 1909년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바로 A Great Puzzle이죠. A Great Puzzle.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연관된 이야기가 How did 꽁생베브 이래서 생베브라는 비평가인데 생베브의 이야기를 좀 반박한다는 얘기야. 생베브를 비판한다. 이런 이제 자기가 에세이를 썼는데 이 에세이는 뭐라 했어요? An essay attacking the methods of the critic 생베브. 이래서 생베브라는 그 비평가의 비평 방법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보면 근데 이 작품이 turn into the start of the novel Remembrance of Things Past. 이래서 그 처음에는 이건 에세이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변했다 그랬어요? 이 도입부가 된다는 거죠. 이 소설에.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꽁생베브라는 것이 비판하는 에세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The Start of the Novel, Remembrance of Things Past. 그래서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이 책은 굉장히 방대한 분량인데 그 소설의 도입부로 어떻게 하다가 1909년도에 바뀌게 됐느냐. 이게 퍼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 뭐랬어요? A recently published letter from Proust to the editor Vallet 이렇게 얘기해서 이 벌렛이라는 이건 발음은 또 정가희 씨가 됩니다. 불어.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T 발음은 어떻게 돼요? T 발음 살아있어? 벌렛. 그래서 에디터 그 당시에 이제 편집자였던 벌렛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프루스트가 편지를 보냈는데 최근에 공개된 편지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거는 뭐라 그래요? 팔루아라는 사람이 the editor of the 1954 edition of 꽁생베브 이렇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팔루아라는 사람이 이제 꽁생베브라는 것이 1954년도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에디터였던 편집자였던 사람인데 팔루아 made an essentially correct guess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상 정확하게 유출을 했다는 거죠.
about the relationship of the essay to the novel. 응? The relationship of the essay to the novel. 이러니까 the essay는 이제 꽁생배부라는 에세이였죠. 응? 그러니까 꽁생배부가 아까 소설의 도입부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이 1954년도에 편집자였던 팔루아라는 사람이 유추한 게 사실상 정확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편지를 통해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와서 처음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팔루아라는 사람은 1954년도에 꽁생배부의 편집자였단 말이에요. 응? 자, 팔루아의 주장은 proposed that 이 사람의 추론은 이래요. 뭐냐면 Proust had tried to begin a novel in 1908. 1908년도에 프로스트가 사실은 소설을 쓰려고 했었다는 거죠. 근데 1909년도에 바뀐 거죠. 응? 1908년도에 이제 소설을 쓰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abandoned it for what was to be a long demonstration of Sengbev's blindness to the real nature of great writ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그거는 무슨 말일까요? 거기 한번 이준 씨. 1908년도에 이 사람이 프로스트가 소설을 쓰려고 시도를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돼요? 다가 그것을 포기했는데 어떤 이유로 포기했냐면은 생배부의 위대한 훌륭한 글쓰기의 본질에 대한 맹목성을 명사 형태로 하지 마시고 생배부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 블라인드니스.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서술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소설을 포기했었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제가 문제는 여기서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what was to be a long demonstration of Sengbev's blindness to the real nature of great writing 이걸 본문에서 찾으라 그러면 뭐겠어요? 응? 그 아까 지금 프로스트가 썼다라는 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꽁생배부라는 비판하는 에세이였고 또 하나는 소설이란 말이야. 응? 그러면 뒤에 거는 what was to be 이 말은 결국은 뭐야? 나중에 여기서 보면 what was to be 우리가 비투용법이어서 나중에 이렇게 될 운명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생배부가 훌륭한 글쓰기 제대로 된 글쓰기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상당히 길게 그걸 증명해 줄 내용 그게 결국은 뭐야? 꽁생배부예요. 꽁생배부. 그게 꽁생배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what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이 꽁생배부라는 에세이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abandoned it 이러니까 it은 소설이었죠. 소설이 아까 remembrance of things past인지는 아직은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A라고 했기 때문에 더라고 했으면은 그 소설이 되겠지만 그래서 1908년도에 프로스트가 소설을 쓰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소설을 포기하고 차라리 꽁생배부를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꽁생배부라는 거는 생배부라는 사람이 글쓰기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니까 내가 그걸 한번 확 깨워주겠다 일깨워주겠다 그러면서 장문의 글을 쓴 거죠. 그게 what was to be a long demonstration of. 그러니까 what was to be 이랬을 때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을 써서 선행사를 포함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될 것 이 말은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꽁생배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는 꽁생배부라는 걸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야 소설을 포기하고 꽁생배부를 썼다. 1909년도에. 자, 그랬는데 포기하고 그 다음에 found the essay giving rise to personal memorie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뒤에 부분은 뭐예요? 그 수필이 the essay는 뭐예요? 꽁생배부. 네, 꽁생배부가 이런 개인적인 기억과 허구적인 것들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이러한 것들을 이 요소들을 소설에다가 옮겨 놓게 되었다. 그게 이제 소설로 이제 스스로 이렇게 형성돼도 그냥 자기 상상력 그대로 둔 거죠. 소설로 발전하는 것을 그냥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꽁생배부에서
이 아까 Remembrance of Things Past라는 소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뭐랬죠? 그 팔로와의 주장은 프로스트가 1908년도에 이제 무슨 소설을 쓰려고 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서는. 근데 소설 쓰려고 하다가 소설을 이제 접고 그 다음에 꽁생배부를 썼죠. 어? 근데 이제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꽁생배부, The Essay는 꽁생배부였어요. 꽁생배부가 Giving Rise to 자꾸 이제 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Personal Memories and Fictional Development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자꾸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면 자기의 이제 어린 시절 추억이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 글을 쓰다 보니까 Personal Memories. 그 다음에 Fictional Developments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자꾸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허구적으로 이제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이제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Fictional Development. 응? 이렇게. 그 다음에 뭐랬냐면 그러고 나서 그걸 자기가 알고 나서 and allowed. 이거는 말셀 프로스트가 allow 한 거죠. allowed these라는 게 뭐예요? 아까 Personal Memories and Fictional Developments죠. 응? 이것이 take over는 뭐예요? 자기네들이 뭔가 주도권을 가진다든가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In a steadily developing novel 이 말은 서서히 이제 소설의 윤곽을 잡아가는데 그 윤곽에서 이 허구적인 스토리와 자기의 개인적인 기억들이 자리 잡도록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소설이 되는 거죠. 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마르셀 프로스트는 처음에 소설 쓰려고 하다가 꽁생배부라는 에세이를 썼는데 쓰다가 보니까 옛날 기억도 나고 소설의 허구적인 이 스토리가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버려 두니까 소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소설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의 관계는 이제 그렇게 된다. 그죠? 작가들이 이제 막 상상을 막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상상의 세계가 열렸던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Draft Passages in Proust 1909 Notebooks. 그래서 이제 1909년도에 프로스트가 자기 그 이제 노트에다가 적어놓은 이제 초안들 이런 것들을 보면 The Transition from Essay to Novel 이게 이제 아까 그 이야기죠. 꽁생배부에서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로 전환되는 과정. 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제 꽁생배부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때는 뭐요? When Proust introduced several examples to show the powerful influence that involuntary memory exert over the creative imagination. 그래서 several examples 이렇게 얘기해서 이 꽁생배부에서 이제 몇 가지를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응? 여기서 그러니까 when Proust introduced several examples 이 말은 꽁생배부에 이제 막 써내려가다가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제시를 한 거야. 어? 근데 그 사례를 제시한 목적은 show the powerful influence that involuntary memory exerts over the creative imagination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다. 응? involuntary memory라는 게 뭐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생각나는 기억들 있죠. 내가 막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내가 되살리려고 하는 거는 발런터리한 거지만 인발런터리는 가다 보니까 문득 5살은 너무 어린 거. 15살 때 생각, 중학교 때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면 인발런터리, 무의식적으로. 어? 근데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그 과거의 기억이 창조적인 어떤 상상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 소설을 쓰고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언뜻 생각나는 그 과거의 기억이 소설 구조 같은 거 만드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이제 거기다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서 보면 꽁생배부에서 소설로 이어졌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여기서 보면 자, in effect 이 말은 사실상 이 말이죠. in effect 사실상 in trying to demonstrate the imagination is more profound and less submissive to the intellect than 생배부 assumed. 이 말은 이제 생배부라는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러이러하다 이 말이니까 생배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응? 그 부분은 무슨 이야기예요? 거기 한번 얘기해 보시면.
아, 생배부가 가정했던 것보다 그 프로스트에게 상상력은 더욱 심오한 것이었고, 덜 종속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물론 이제 more profound는 뭐 그 이 to the intellect하고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more profound하고 less submissive to the intellect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비교는 than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more하고 less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배부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상력이라는 게 생배부는 상상력이라는 게 조금 얕다고 생각했거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거나 했는데 훨씬 더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배부라는 사람은 상상력하고 이 지적인 지성과의 관계를 어땠어요? 지성이 더 위에 있다고 봤는데 상상력이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프로스트는 less submissive to the intellect. submissive 하다는 거는 이제 그 지성에게 굴복해 있다라는 거예요. 지성의 그 지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차가운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차가운 이성의 지배를 받는 게 덜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상상력이 지적인 부분보다 못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in trying to demonstrate that 보여주기 위해서 프로스트는 뭐라 했어요? elicited vital memories of his own. vital memories of his own이 아까 personal memories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기억들을 떠올린 거죠. 어렸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억들. 그래서 vital memories of his own이랑 his own이라고 했으니까 personal한 거죠. 자기가 뭐 10살 때 뭐 어떤 기억이 있고 나무에서 떨어진 기억, 막 뛰어가다가 넘어지었던 거, 누구하고 뭐 그 좋아했던 감정 이런 것들을 막 이제 그 일리시드 한다는 건 그걸 이제 자꾸 생각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finding subtle connections between them. them은 아까 vital memories of his own. 그죠? 개인적인 추억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살 때 어떤 사건이 있고 12살 때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묘한 연결이 있단 말이에요. 미묘한 관계, subtle connections. 그걸 이제 찾아내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러면서 began to amass the material for remembrance. 그래서 remembrance라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한 글감들을 이제 하나하나 쌓아 나간 거죠. 왜냐면 이게 방대한 분량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야기의 흐름을 이렇게 우리가 쭉 보면 사실상 그 아까 생배부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려고 그죠? 생배부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려고 프로스트가 했던 거는 과거에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기억들을 되살려낸 거예요. 근데 되살린 이유는 되살려내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과거의 기억들 사이에 미묘한 관계를 찾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차곡차곡 소설을 쓸 수 있는 글 재료들을 쌓아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이 오거스트인 말은 1909년 8월이겠죠. 8월 무렵. 1909년 8월 무렵. 아까 1909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월 무렵에 프로스트가 이 벌렛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그 글을 썼는데 그러면서 벌렛한테 뭐라고 이제 설명을 했냐면 his intention to develop the material as a novel. 그래서 아까 뭐라 했죠? 내가 요새 자꾸 쓰다 보니까 이런저런 기억들도 나고 옛날 기억들을 해서 내가 자꾸 이렇게 뭔가 상상력이 나타나서 글감들을 쌓아놓고 있는데 나 이거 소설로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게 된 거예요. 자, 또 이름이 또 모리스 발데체 뭐 이런 사람이 나왔는데 발데체라는 사람은 in Marcel Proust's Romancière라는 책에서 뭘 보여줬냐면 the importance in the drafts of remembrance of 여기서 보면 in the drafts of remembrance는 아까 remembrance라는 소설의 초고에서 보면 그 다음에 the importance는 of로 연결되는 거죠. the importance 그 다음에 뭐야? of spontaneous and apparently random associations across subconsciou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spontaneous and apparently random associations of subconscious 이 말은 이제 프로스트의 무의식 세계 아까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옛날 기억이 갑자기 무의식적으로 떠올랐다 그랬죠. involuntary memories. 그죠? 그러니까 프로스트의 무의식 세계 속에 즉흥적이고 또 그냥 무작위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 어떤 관계, 응?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소시에이션, 연상하는 거, 관계보다 연상. 응?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spontaneous and apparently random associations 이게 결국은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subtle connections between them. 응? 그죠? 그러니까 프로스트의 작품에 보면 마들렌이라는 빵이 주는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먹었던 기억하고 거기서 느꼈던 거. 어? 어소시에이션은 뭘 봤을 때 우리가 연상된다 그러죠. 어소시에이션. 여기서 잠깐 보시면 association.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his former school has only bad associations for him. 이 말은 전에 그 사람이 다녔던 학교는 기억해 보면은 그냥 나쁜 추억밖에 없다. 응? 이렇게. 뭐 memories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the importance of로 연결되는데 in the drafts of remembrance 이런 거는 중간에 삽입이 돼서 그래. 그러니까 양쪽에 컴마가 없어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 as incidents and reflections occur to Proust. 그러니까 이제 incidents and reflections 이게 뭐야? incidents가 그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이 문득문득 생각나는 거죠. occur to는 생각이 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reflection은 이제 관계를 알아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아까 incident는 과거의 사건들이고, 그 다음에 reflection은 그 연상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과 생각들이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he continually inserted 그러니까 계속 끼워 넣은 거죠. new passages 그 다음에 altering and expanding his narrative 이래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다 자꾸 스토리를 넣은 거예요. 글들을.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자기의 내러티브는 스토리 라인이죠. 스토리가 자꾸 바뀌고 확장되기 시작해요. 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쓰다가 또 끼워놓고 그러니까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스토리도 좀 바뀌게 되는 거 원래서.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But he found it difficult. 그러나 이런 영감들이 마구 쏟아지는 것을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뭐예요? 스토리가 일관성이 없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중구난방처럼, 뭐 중구난방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그걸 그냥 놔두면 의식의 흐름이 되는 거고 스토리가 일반적인 스토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e found it difficult to control the drift of his inspiration 이 말은 the drift of his imagination. drift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무조건 막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컨트롤한다는 거는 consistency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consistency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어? The very richness.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관계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서 다각적으로 이런 관계들이 나타났다가 재배열됐다가 하는데 추상적인 이게 이제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인데 어쨌든 뭐 from to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게 다 나타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프로스트가 일관성 있게 하는 거에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무슨 말일까? 이게 말이 조금 어렵게 돼 있고 우리말로
다 설명하기는 힘든데.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고 계속 바뀌게 돼서 일관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게 다양한 생각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했거나 이래서 별의별 게 막 툭툭툭 튀어나와서 머릿속에 할 말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리 있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컨시스턴스를 갖추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응? 근데 이제 우리 영어 문장에서 특징이 이런 문장이 나오면 헷갈린다 그랬죠. 근데 딱 봐도 이게 주어잖아요. 주어가 길단 말이에요. 그죠? 주어고 그 다음에 made라는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가목적어를 써서 원래는 이것이 힘들게 된 거죠. 프로스가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본 구조는 이게 그러니까 주어 처리만 잘해주면 된다는 거죠. 주어 요 부분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이 때문에 프로스트가 이렇게 하기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문제는 이제 이 주어 처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주어 처리를 잘해준다라는 거는 앞에를 무조건 명사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술을 해줘야 된다. 설명을 하듯이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The very richness and complexity라는 개념이 처음에 나올 때 우리가 태도가 바로 그 풍부함과 복잡성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뭔가가 굉장히 풍성하고 복잡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풍성하고 복잡하다. 이 말은 결국은 뭐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다 나온다는 이야기구나. 응? 근데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The meaningful relationships죠. The meaningful relationships. 근데 더 meaningful relationships니까 의미 있는 관계 이래버리면은 처음 보는 느낌이지만 meaningful relationship을 우리가 개념을 이 앞에서 여러 번 봤단 말이에요. 뭐였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meaningful relationship은 아까 subtle connection도 그렇고 이게 meaningful한 relationship. connection은 relationship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meaningful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알고 보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썰을 한 거죠. 눈에는 처음엔 잘 안 띄었지만.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spontaneous는 이렇게 언뜻 연상되는 거니까 처음에 미닝을 찾기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reflections가 meaningful relationship하고 가깝죠. 왜냐하면 내가 10살 때 무슨 사건이 있었고 12살 때 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meaningful relationship이 생각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제 여러 가지 있었던 개인의 기억, 자기의 기억을 막 떠올리면서 보니까 그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게 막 생각나는데 굉장히 풍성하고 그게 복잡한 거예요. 응? 근데 이 relationship은 that kept presenting and rearranging themselves on all levels죠. 요게 다 꾸며주는 거란 말이에요. 요걸 꾸며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이런 분들이 보면은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중학교 때 그 기억하고 맞닿아 있다. 그러면은 그게 meaningful relationship이 생겨난 거죠. 둘의 관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 머릿속으로 나타나요. presenting. 그 다음에 rearranging themselves. 그래서 중학교 때하고 관계 있다가 또 20살 때하고 관계 있다가 자꾸 변화돼서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on all levels. 모든 면에서 그 관계들이 이렇게 막 나타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from to인데 abstract intelligence는 뭐 이건 약간 철학적인 거죠. 추상적으로 지적이라는 건 뭐야? 추상적인 지성이라는 건 뭐야?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논제가 나올 수 있죠. 그게 abstract intelligence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찾기 시작하는 그 문제에서부터 그 다음에 profound dreamy feelings는 dreamy feeling은 imagination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심오하고 이런 상상력의 세계까지 상상력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억들이 막 툭툭 튀어나오면서 그것이 굉장히 머릿속으로 막 거미줄처럼 이제 촘촘하게 의미들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풍부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온통 생각이 그렇게 많으니 그걸 갖다가 일관성 있게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막 끼워놓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아까 요약은 잘 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많다 보니 이 말인데 그 표현을 세련되게 다듬으면 이야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찾아내면서 이걸 일일이 우리말로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직관으로 보면 아 얘가 머릿속으로 생각이 워낙 많다 보니 지도 감당을 못하게 됐구나. 이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제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걸 빨리 찾아내라는 거예요. 응? 머릿속에 참 생각이 많다 보니 감당 못하게 됐구나. 이렇게.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좀 깊이 있게 또 들어가 보고 그런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 다음까지 한번 해보면 The beginning of control came when he saw how to connect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his novel. 그래서 프로스트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소설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끝을 내야 할지에 대한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일관성 컨시스턴시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갖추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컨트롤, the beginning of control 이 말은 컨트롤의 시작이 나타난 건 이거라는 거죠. 아까 컨트롤 못했죠. 감당을 못했잖아요. 스토리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감당하기 이제 스토리가 제대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냐면 첫 장면하고 마지막 끝 부분하고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자기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커넥션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프로스트가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끝하고 이게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알게 되니까 이제 스토리가 착착 아귀가 맞아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응? 이제 그래서 the beginning of control came 이 말은 여기서 컨트롤은 일관성 있게 쓸 수 있는 자기가 컨트롤하는 게 시작된 게 이제 그때부터 나타난 거예요. 내레이션이. 자,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intrigued by Frost's claim that 이래서 이제 프로스트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he had begun and finished remembrance at the same time.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응? 이 방대한 책의 소설의 이야기를 쓰면서 첫 장면하고 끝 장면을 동시에 썼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두 사람이 만났다, 두 사람이 둘 다 죽었다. 마지막에 결말이 그러면 그 두 개를 동시에 썼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흥미를 느끼고 intrigued by, being intrigued by, being이 생략된 거죠. 군사구문에서. 또 이건 발음 못해. 앙리라고 하지 않겠어요? 부르면은 앙리 보넷이야? 보넷? 뒤에 발음 T 발음해요? 안 해요? 묵음이요? 안 해요? 그럼 앙리 보넷? 이렇게 앙리 보넷, 앙리 보넷, 헨리 보닛 이렇게 뭐 저 영어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하지만 앙리 보넷라는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Parts of Remembrance's last book. 이게 Remembrance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뭐 In Search of Lost Time 이 책이 몇 권이라 그러더라. 그 뭐 한 뭐 여러 권이에요. 하여튼 책이 몇 권인지 In Search of Time 여기 보면 seven volumes 총 7권이에요. 총 7권이고 말셀 프로스트가 1871년부터 1922년이니까 1909년도 그 무렵이 아까 중요하다 그랬고 그래서 총 7권으로 돼 있다 그랬고 여기서도 보면은 The novel began to take shape in 1909 1909년도에 이제 소설이 본격적으로 이제 스토리를 갖추기 시작했고 Proust continued to work on it until his final illness in the autumn of 1922. 그래서 1922년도에 나중에 이제 자기가 저 죽음을 맞이하게 때는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썼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 다음에 중간에 1922년도에 이제 자기가 쓰다가 병에 걸려서 중단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계속 썼고. Proust established the structure early on. 뭐 일찌감치 이미
스토리 플롯은 짜놨었어요. But even after volumes were initially finished, 하지만 이 책들 다 처음에 쓰고 나서 he kept adding new material and edited one volume after another for publication. 이래서 계속 추가로 쓰고 이래서 한 권 한 권 늘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last book이라는 건 이제 제 7권이 되겠죠. 응? 그러니까 제 7권의 7번째 책의 그 여러 부분들이 사실은 1909년도에 시작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응? 그 뒤에 정가희 씨 한번 already in that year. already in that year가 이제 이미 1909년도에 Proust had drafted descriptions of his novel's characters in their old age that would appear in the final book of Remembrance. 그 이야기는 뭐예요? 프루스트는 그 리멤버런스의 마지막 책에서 나타날 그 과거 시대에서 이거는 The novel's characters in their old age. 이 말은 그 등장인물들이 노년이 됐을 때, 노인이 됐을 때 상황을 거기다가 초안을 이미 다 초안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아까 1909년부터 1922년까지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장에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 권 7권에서 그 등장인물들이 처음에 20대로 나왔다가 이제 70대가 됐을 때 그게 이미 그 해에 이미 쓰여졌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In their old age. 이렇게. 그 다음에 where the permanence of art is set against the ravages of time.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where라는 게 제 7권이죠. 7권의 내용은 뭐였어요? The permanence of art. The permanence of art 이 말은 예술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거하고 the ravages of time 이 말은 시간은 또 막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죠. 응? ravages라는 건 이제 destruction이나 damage를 얘기하는 ravages.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the ravages of war 이러면 전쟁의 상은 우리가 전쟁이 핥히고 간 자리 뭐 이렇게 the ravages of war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 분도 보면 뭐야? 요 분이 여기에 또 마침 나와서 요걸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Her face showed the ravages of time은 주름살이 많다 적다. 아주 많다는 얘기예요. 세월의 흔적을 느끼게 한다 이 말이에요. Ravages of time. Ravages of time.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 많고 주름살이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Ravages of time. 응? 그러니까 우리가 the permanence of art는 예술의 영원하다는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the ravages of time은 뭐야? 시간이 흐르면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죠. 예술도 발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응?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그 상처, 시간이 주는 상처. 이걸 set against 한다는 건 뭐야? 두 개를 대비시켜 놓는 거죠. set against. 그래서 여기서 잠깐 set against를 또 예문을 잠깐 보시면 set against 이 말은 두 개를 비교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뭐랬어요? The challenges of fixing the problem now must be set against the dangers of waiting until later to act. 이렇게 해서 the challenges of fixing the problem. 그 어떤 문제가 이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안 하고 싶지만 그 다음에 뭐라 했어? The dangers of waiting until later to act 이렇게 얘기해서 나중에 이제 그 할 수 없이 행동을 할 때까지 그냥 도저히 안 될 때까지 기다렸을 때 그 불리한 점이나 위험성 이걸 두 개를 견줘봐야 된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하기 싫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렵지만은 안 하고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 도저히 감당 못할 거 그거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조를 이루어 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마지막 권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우리가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지만 예술만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the ravages of time은 사실은 인간은 누구나 시간이 흐르면 쭈글쭈글해지고 다 뭐 죽음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 다 파괴된다. 하지만 예술은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7장이라는 거죠. 응? 7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웨어는 the final book이고 the permanence of art is set against the ravages of time 말은 세월의 흔적이 있고 세월은 흐르면서 모든 것이 변하지만 예술만은 영원하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응? 예술면. 자, 그 다음에 the letter to Vallette 이렇게 얘기했고 아까 이제 벌렛한테 보낸 편지하고 그 다음에 drafts of the essay and novel 꽁생 배포하고 그 다음에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의 초안하고 그 다음에 Bonnet's research 아까 세 가지죠. 보넷의 또 연구 결과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establish in broad outline이니까 대략적으로 establish 했다는 건 이제 딱 완성이 된 거죠. 정립이 된 거죠. 뭐가 정립이 됐어요? the process가 이제 확고하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establish the proces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보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제 이해하게 돼요. 그 process가 일단 딱 정해졌어요. 근데 by which니까 by the process 그 과정을 통해서 Proust generated his novel 그래서 아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썼단 말이야. 어디에서? Out of the ruins of his essay. 응? 우리가 out of the ruins of 하면은 뭐야? 이런 잿더미라든가 이 위에서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꽁생베프라는 아까 에세이를 썼고 에세이를 바탕으로 해서 out of the ruins of 그걸 이제 소설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알 수 있다면 establish the process. 응?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그 뭐야? 퍼즐이 딱 맞는 거죠. establish the process by which 이렇게 얘기해요. 응? out of the ruins of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뭐요? 그 이러이러한 것이 이제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그 표현 자체가 여기 out of the ruins of vantage reconstruct out of the ruins of reconstruct 아까 out of the ruins가 어디 있어? 아까 여기 어디 있었는데 Out of the ruins of the Second World War, Lucas Whitman, fascism. 여기서도 옥스퍼드 딕셔너리 여기서 잠깐 보면 ruin. 여기서 out of the ruins 이러면 he was determined to build a new life out of the ruins of his career. 응?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뭐야 그 직업적인 사회생활을 이제 좀 벗어나서 거기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이제 마음 먹었다. 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ruins는 뭐야? The parts of a building that remain after it has been destroyed or severely damaged. 이렇게 해서 원래 이제 남은 유적이나 이런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건물이 붕괴되고 이제 그 다음에 남은 잿더미를 바탕으로 해서 이 말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two bodies were found among the charred bound. 이거는 이제 뭐 불에 탄 집의 잿더미에서 두 구의 시신을 발굴했다 이 말이고. He was determined to build a new life out of the ruins of his career 말은 사실은 좀 뭔가 자기가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럴 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out of the ruins of 이 말은 결국은 에세이를 썼고 그 에세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응? 그래서 보면 자, 그 다음에 뭐랬어요? But those of us who hope 또 컬브라는 사람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but those of us who hope 이렇게 얘기했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희망을 했던 우리 같은 사람들 근데
with hope, with Kolb, 그래서 콜브도 그렇지만 that Kolb's new published complete edition of Proust Correspondence for 1909 이렇게 얘기했어요. Who hope that 그래서 Kolb's newly published complete edition of Proust Correspondence for 1909 그래서 1909년도에 프로스트가 이제 편지를 주고받았던 게 있어요. Correspondence. 근데 이거를 이제 콜브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선집을 요번에 다 출간을 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 선집을 통해서 would document the process. the process라는 게 뭐였어요? 아까 꽁생배부에서 출발을 해서 소설을 썼던 그 과정을 in greater detail. 이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었기를 바랬어요, 우리는. 그죠? 근데 those of us are disappointed. 근데 실망을 했다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are disappointed의 주어는 뭐야? those of us죠. 응? 그러니까 요번에 뭐야? 콜브라는 사람이 책을 내면서 그러면은 좀 더 그 과정을 철저하게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막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요번에 좀 실망스러웠다. 응? 이렇게 되는 거죠. for 왜냐하면 for 이유를 나타내는 for. 그 다음에 until Proust was confident that he was at last inside of a viable structure for remembrance. 요 흐름을 보면 뭐야? 프로스트가 이제 자기가 이제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 for until Proust was confident that, 그 다음에 he was at last inside of, 이 말은 이제는 이게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 자기가 볼 수 있게 됐다. 알게 됐다. viable structure는 뭐야? 이제 탄탄한 구조. 그러니까 이 소설에, 아까 막 그 몇천 페이지나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이니까, 그 소설의 이제 탄탄한 구조를 내가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됐다고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he told few correspondents. 이래서 correspondent는 자기하고 편지를 주고받던 사람들한테 거의 이야기를 안 했어요. few correspondents. 뭐라고 얘기했냐면 he was producing anything more ambitious than 꽁생배부. 이래서 꽁생배부보다 훨씬 더 야심찬 소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쓰고 있다는 걸 절대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의. 응? 사실은.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맨 마지막 문장은 뭐야? 프로스트가 자기가 이제는 요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스토리를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주변 사람들한테 소설 쓴다는 이야기를 안 했던 거예요. 꽁생배부 쓰고 있는 걸로만 알았죠, 주변 사람들. 그래서 그 상황을 지금 콜브의 새로운 책이 나왔지만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래서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이 상당히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시점이 좀 그래서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이 말셀 프로스가 190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상당히 이게 이제 이 글도 보면은 좀 상징성 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관계를 찾아내야 돼. 우리가 아까 거기서도 썰을 커넥션 이야기가 나오지만 모든 소설이나 시나 다 뭐예요? 썰을 커넥션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상상력도 그런 것처럼 이런 글에서도 그 차이, 관계를 알아내야 된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마치 논술 같은 이런 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 어렵지만 또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패러프레이즈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the beginning of control came when he saw how to connect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his novel. 그래서 소설의 이제 줄거리의 일관성을 갖추게 되면서 스토리 구조가 제대로 짜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그래서 the narrative of the novel started to make sense. 이렇게 얘기해서 좀 이제 앞뒤가 맞게 된 거죠. When he figured out how to develop its consistent plot. 그래서 소설의 줄거리가 일관성 있게 어떻게 돼야 될지 이제 알아내니까 이제 이야기의 구조가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좀 돌려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에서 보면은 which of the following best states the author's attitude
toward the information that scholars have gathered about Prost's writings in 1909. 이래서 여기서 the author는 여기에 글을 쓴 사람이니까 이 글 쓴 사람이 1909년도에 프로스트가 쓴 내용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제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 A번은 뭐예요? The author is disappointed that no new documents have come to light since followers speculations 이런데 이거는 콜브라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다 그런 건 아니죠. B번에 the author is dissatisfied because there are too many gaps and inconsistencies in the drafts. 이것도 본문에서는 나오진 않았어. 응? C번은 뭐야? The author is confident that followers 1954 guess has been proved largely correct. 아까 대체적으로는 옳다고 판명이 됐지만 regrets that still more detailed documentation concerning Prost's transition from the essay to the novel has not emerged. 이래서 아직까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서 실망스럽다고 한다. 아까 콜브라는 책에 힘을 걸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C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도 뭐 요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상 하여튼 그 세 번째 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상당히 오늘도 두 번째 내용이 특히나 좀 어려웠어요. 어렵지만 그래서 도전적이긴 하지만 또 해결했을 때 또 재미도 또 있는 그런 글이었어요. 자, 수고했습니다.